만약 당신의 재능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래도 무대에 오르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단 한 곡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맑은 날, 16살 소년은 생전 처음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민재. 하지만 펜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낯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오직 할머니와 함께 건너온 미국. 그가 처음 맞이한 곳은 동부 명문 기숙학교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낯선 눈동자들. 새 전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박민재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터진 웃음소리. 아, 진짜 카드캡터 스타일이네. 무슨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며칠 뒤 이 아이가 전교생 앞 무대에 올라 전설이 될 첫 음을 연주하게 될 줄은. 며칠 후 교실 앞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민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봄맞이 탤런트쇼 오프닝 피아노 연주 박민재. 그는 당황했다. 신청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연습한 적도 없었다. 뒤에서 한 학생이 툭 치며 말했다. 오쇼 오프 하려나 봐. 그 피아노 재능 좀 보여줘. 블레이크 해리슨. 교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백인 남학생, 미국 상류층 가정 출신. 교장인 블랙우드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피아노 좀 친다더라는 루머와 맞물려 교장은 의도적으로 오프닝 무대를 그에게 맡긴 것이었다. 학생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못 치면 어쩔 건데. 기껏해야 아리랑이겠지. 쇼팽은 아냐? 베토벤은? 하긴 한글이나 겨우 쓰는 애한테 뭘 바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국을 뜨며 말했다. 무슨 일 있었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밤 민재는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는 무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손가락이 그를 가리키며 피아노가 아닌 그의 얼굴을 조롱하고 있었다. 눈물이 맺힌 채 깨어난 새벽, 그는 거실로 나가 책장 뒤에서 어머니의 피아노 악보를 꺼냈다. 접힌 모서리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악보는 오랜 침묵을 뚫고 소년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치렴. 다시 내 이야기를 해보렴. 다음 날 학교 음악실은 비어 있었다. 그곳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가장 오래된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건반은 빛이 바랬고 악보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민재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처음은 시 단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쇼팽 녹턴 20번의 첫 마디. 딱 한 음절이 공간을 울리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피어오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민재야, 음악은 기교가 아니야. 마음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학교 후 매일 음악실에 숨어 연습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다시 피아노와 화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연주를 듣고 조용히 문을 연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에마 설리번. 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백인이지만 학교 내 차별적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그 곡 내가 만든 거야? 민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쇼팽을 멈추고 자신이 작곡한 멜로디를 치고 있었다.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한국 전통 선율에 서양 클래식이 스며든 곡이었다.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너무 좋아. 바이올린으로 같이 해볼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방과 후 비밀 듀엣 연습을 했다. 숨겨진 무대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민재는 점점 음악과 자신, 그리고 이 낯선 나라와 화해해 나갔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탤런트쇼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공연 하루 전 블레이크는 일부러 복도에서 민재와 부딪혔다. 무대 위에서 떨지 마라, 민재. 우린 그날 아주 특별한 쇼를 기대하고 있거든.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쥔 어머니의 마지막 악보를 덕꽉 움켜쥐었을 뿐. 공연 당일 저녁, 강당은 붉은 커튼과 무대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관중석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로 가득 찼다. 교장 블랙우드는 무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쇼가 시작되는군. 그에게 이 공연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낯선 피아니스트, 그 아이를 무대 위에서 무너뜨려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마지막 수단. 실수 하나면 끝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을 테니까. 무대 뒤, 민재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은 차갑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복 주머니 속 할머니의 손편지가 떠올랐다. 민재야, 무서우면 괜찮아. 하지만 피아노는 내 편이란 걸 기억하렴. 그건 내 목소리고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언어야. 스텝이 무대 진입 신호를 보냈다.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민재는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겁을 품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지지 않기로 한 소년의 얼굴. 무대 위,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복이네. 진짜 전통극이라도 하나? 뭐야, 문화제도 아닌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쇼팽의 녹턴 20번을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그리고 그 순간 연주가 멈췄다. 관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멈췄지? 악보를 까먹었나? 망했나 봐. 블랙우드는 뒤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예상대로군. 그런데 민재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시 두 손을 건반에 얹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음을 눌렀다. 그것은 쇼팽도 베토벤도 아닌 세상에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음악이었다. 가야금처럼 떨리는 여린 멜로디. 그 안에 어머니의 숨결이 있었다.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국 땅에서 자신을 비웃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선율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조용했던 관중석에 작은 떨림이 퍼졌다. 에마가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다. 아무런 신호도 없이 그녀는 그 멜로디에 조용히 합류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한국의 전통 선율과 서양의 화성이 서로를 끌어안듯 하나가 되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강당은 숨을 쉬지 않는 듯 정적에 잠겼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블레이크, 그를 조롱하던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손뼉을 쳤다. 이내 관중석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졌다. 우레 같은 기립박수.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누구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찬사도 동정도 아닌 존중이었다.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관중석 어디선가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 섞인 미소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한 소녀는 조롱의 대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바꾼 음악가가 되었다. 공연 다음 날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는 어수선했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전날 밤 민재의 연주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몇 시간 만에 지역 언론과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낯선 땅에서
한 소년이 피아노로 쓴 자기소개서.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연주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학생들과 교사들, 심지어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그의 용기와 음악, 그리고 학교 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블랙우드 교장은 당황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조사 통보를 받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민재에게 사과하고 음악실 접근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며칠 뒤 전교생 앞에서 교장은 마지못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행사에서 일부 편견이 개입된 점 인정하며 유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에는 진심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날로 사임했고 학교는 새로운 임시 교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임 교장은 첸 교감이었다. 중국계 미국인 2세로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누구보다 존중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재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연주가 우리 학교를 바꿨어요. 이제 우리 함께 다른 아이들이 처음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날 이후 웨스트필드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아시아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별 수업, 학생 주도 문화 교류 페스티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잔디발 라이브 콘서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박민재가 있었다. 에마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 널 봤을 때 피아노가 널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피아노를 지켜야 할 차례였어. 종업식 날, 그는 마지막 무대에 섰다. 그 옆엔 에마가 바이올린을 들고 뒤편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 곡은 저를 키워주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작은 목소리들을 위해 연주합니다. 공명은 두 세계의 약속, 서양 선율에 한국의 정서가 녹아든 민재의 자작곡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그 아이 이름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야. 민재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친구들,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훔치는 학부모들, 그리고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틀린 아이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 나는 다시 피아노를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연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나이니까.